여러분은 마티가 성공하길 원했나요? 혹시 그가 호감 가는 사람이어서 그랬나요? 그는 첫 등장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일부러 사이즈가 작은 신발을 가져다주고 여친과 놀기 위해 가짜 상황극을 벌이죠. 마티는 발 없는 사람에게도 신발을 팔 수 있다고 꺼드럭댑니다. 왜냐하면 그가 파는 건 신발이 아니라 패션, 만족감, 허영, 뭐든 간에 손님의 욕망이기 때문이죠. 과연 마티가 진정으로 욕망한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사회의 주변부 인물들을 집요하게 포착해온 사프디 형제, 조시 사프디 감독이 단독 연출한 마티 슈프림을 자본주의가 변질시킨 삶의 본질로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상입니다. 영화는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탁구로 유명세를 얻으려 애쓰는 마티 마우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독은 이 캐릭터가 22개의 주요 탁구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전설적인 선수 마티 라이스먼의 삶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완전한 허구의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마티 라이스먼의 가족들은 그를 모욕적으로 묘사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저는 영감을 얻은 허구의 인물이라는 말이 단순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는데요. 마티는 단순히 탁구를 잘 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감이 곧 화폐라고 믿는 전형적인 허슬러이며 끝없이 닥쳐오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거침없는 선택을 하는 사기꾼이기도 하죠. 주변의 방해를 이겨내려 애쓰는 모습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적인 투사로 보이는 반면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소시오패스 같기도 합니다. 관객은 그를 응원하는 동시에 혐오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며 이 스트레스 가득한 이야기를 따라가죠. 마티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고 감독은 왜 이런 인물을 만들었을까요? 마티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탁구죠. 그는 탁구를 잘하고 싶어하며 세계 1위가 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돈을 쫓게 되는데요. 심지어 영화 중반부에는 탁구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고 돈을 구하거나 도망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마티는 탁구 선수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탁구를 스포츠 취급도 안 하고 그의 목표를 철없는 행동이라 비난하죠. 그래서 마티의 목표는 세계 챔피언이 되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와 삼촌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티의 목표는 점점 더 그의 본질적인 욕망에서 멀어지는데요. 영화의 초반 세계대회가 시작되고 그는 2위의 아쉬운 성적을 거둡니다. 그것도 대단한 성과인데 마티는 1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대회 개최지인 일본에 갈 돈을 모으느라 바쁘죠. 일본행 티켓이 마티의 손에 들어왔는가 싶으면 바로 또 문제가 생겨 빠져나가길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일본에 가서 우승하는 건데 탁구 연습할 시간조차 없어 보이죠. 그의 실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또 마티의 굉장한 자신감 덕분에 관객들도 일본에만 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고 그가 티켓을 구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돈에 매달립니다. 마티의 근본적인 욕망은 탁구였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되는 상황이죠. 저는 영화를 보던 중 어느샌가 탁구 영화에 왜 이렇게 돈 얘기만 나오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탁구가 아님을 알 수 있었죠. 마티 슈프림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돈으로 완전히 대체하는지 락항의 욕망 이론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마티는 탁구가 하고 싶었지만 그 욕망을 이루어줄 목표와 수단을 쫓다 보니 결국엔 돈만을 쫓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친구와 함께 탁구 사기로 번 돈을 세는 그는 일본행 티켓이나 탁구가 아니라 그저 돈 앞에서 행복해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하지만 결국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도 끝까지 약속한 이벤트에 성실하게 임하는데요. 로겔 회장에게 돈을 받아야 집에도 돌아가고 다음 대회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갑자기 앤도에게 진짜 시합을 제안했을까요? 이 가짜 시합의 패자는 돼지에게 입을 맞추는 벌칙을 받습니다. 사전에 마티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죠. 그 순간 그는 로겔 회장이 처음부터 자신을 모욕하고 돈에 굴복시키는 게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이어서 그가 일본에 오려고 했던 근원적인 이유, 탁구를 떠올리는데요. 앤도에게 진짜 대결을 제안하는 것이 처음엔 회장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회도 참가 못하게 되었으니 이벤트를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무대에 올라온 회장이 너무나 이상한 대사를 하는데요. 자신은 사실 뱀파이어라면서 1601년부터 살아왔고 너 같은 놈들을 수없이 봐왔다고 말하죠. 1601년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영국의 쫓겨난 농민들을 공장에서 일하게 만든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고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첫 무역 항해를 시작한 해죠. 뜬금없고 갑자기 튀는 이 대사는 로겔 회장이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로겔의 제안을 걷어차던 마티를 굴복시키려 하는 존재죠. 그러나 내일을 위한 돈을 거절하고 눈앞에 탁구를 선택해버리자 그는 마티를 어쩌지 못하고 초조하게 객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봅니다. 그렇게 마티는 엔도를 이기고 비공식 세계 1위를 달성하죠. 이 순간 여러분은 그가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이제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생각했나요? 이 뱀파이어 대사는 로겔을 연기한 케빈 오리어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삭제된 엔딩이 있었죠. 영화가 1980년대로 넘어가서 마티는 신발 가게를 거대한 체인으로 성장시키고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손녀와 콘서트를 보고 있죠. 그때 마티의 뒤에서 전혀 늙지 않은 모습의 로겔이 등장해 그의 목덜미를 무는 장면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티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종속되어 삶의 의미라고 여기던 탁구를 포기하고 더 많은 돈을 갖는 데 집중하게 된 거죠. 이 장면은 삭제되고 영화의 진짜 엔딩은 레이첼이 낳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마티의 모습인데요. 탁구 챔피언이 되어 유명해지는 계획도 주황색 탁구공 마티 슈프림도 실패하고 로겔과의 계약도 파기되어 받은 돈도 없습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던 마티는 점점 현실이 자각되면서 얼굴이 굳어가죠. 이제 레이첼과 아기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장대하던 계획은 다 무너졌으니까요. 마티는 로겔에게 한 방 먹인 듯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결국 탁구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었고 관객들도 그의 승리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여겼으니까요. 마티가 탁구공을 주황색으로 칠하려던 이유는 그래야 흰색 옷을 입어도 공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멋있으니까죠. 멋있어야 인기를 끌고 스폰서도 붙으니까요. 주황색 공에 붙은 마티 슈프림이라는 이름은 마티가 향하는 성공의 길이 그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여줍니다. 마티가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락항의 욕망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욕망은 본질적으로 만족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짜 욕망의 대용품을 쫓게 되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 대상은 돈입니다. 모든 것을 대체하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만을 쫓으며 살게 되죠. 여러분의 추구하는 삶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세상이 아니라면 정말 그 욕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영화가 좋아서 영화를 보고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시작했지만 계속하기 위해서 구독자와 조회수를 쫓아가는 아이러니를 고민하는 저는 영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석이 채널이 지속되게 해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